우리 손주들, 오늘은 할아버지가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자, 편안히 앉아서 들어. 이 이야기는 내가 들었던 마음 아프면서도 결국엔 따뜻해지는 이야기야. 김지혜라는 할머니가 주인공이지. 참, 이 할머니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남겨준단다. 천천히 들려줄 테니 귀 기울여 봐. 지혜 할머니는 75세였어. 평생을 아들 경호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지.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경호는 지혜 할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어. 남편의 여동생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남겨놓은 6살 아이였지. 하지만 지혜 할머니는 그 사실을 경호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믿으셨거든. 그렇게 경호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어. 그런데 세월이 흘러 경호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 며느리 민정이는 처음엔 따뜻했지만 점점 차가워졌지. 그 변화가 얼마나 서글펐는지. 지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부엌에서 밥을 짓고 정원에서 허브를 가꾸며 가족을 돌봤어. 하지만 민정이는 점점 할머니를 멀리했지. 차잔을 일부러 소리나게 내려놓는다든가 식사 자리에서 할머니를 살짝 밀쳐내는 식으로, 심지어 손주들 앞에서 할머니 이름을 빼버리기까지 했어. 참, 그때 지혜 할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도 할머니는 참으셨어. 사람은 피곤할 때도 있는 법이야 하며 애써 웃으셨지. 하지만 어느 날 밤, 부엌문 너머로 민정의 전화통화가 들려왔어. 아직 계세요.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집주인인 줄 안다니까요. 솔직히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그 말이 지혜 할머니 가슴에 칼처럼 꽂혔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 친엄마가 아니라는 말, 그건 잊고 싶었던 기억을 다시 끄집어냈어. 그날 밤 지혜 할머니는 밥 한 술도 넘기지 못했어. 창밖으로 날아가는 새를 보며 자유로운 삶을 부러워했지. 경호는 퇴근 후에도 할머니의 아픔을 보지 못했어. 눈이 피로로 가득 차 할머니의 눈물을 알아차리지 못했지.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 이 집에서 자신은 이미 떠난 존재라는 걸, 몸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걸. 정말 마음이 아팠어. 다음날 민정이는 인사도 없이 쟁반을 쾅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할머니가 정성스레 준비한 보리밥과 멸치 반찬은 그대로 식탁에 남았지. 민정이가 아침 안 해주셔도 돼요. 냄새가 옛날 냄새 같대요 하며 툭 던진 말은 할머니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 그날 오후 할머니는 선반에서 경호의 졸업식 사진이 사라진 걸 알았어. 민정아, 그 사진 못 봤니? 물었더니 민정이가 액짝 깨져서 버렸어요 하고 대답했지. 그 순간 할머니 마음이 무너졌어. 소리 없이 딱 부서지는 느낌이었지. 뒷마당에서 허브를 뽑으며 할머니는 눈물을 참았어. 손주들이 할머니 냄새 이상해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누구도 그걸 바로잡지 않았어. 그날 밤 거울 앞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얼굴을 보셨어. 작아지고 희미해진 모습.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지. 가시밭을 맨발로 걸으며 여왕이 되는 공주 이야기라던. 그 가시밭이 바로 이 집이었어. 무심한 한숨, 작은 외면, 날카로운 말들이 가시였지. 그때 경호가 방문을 두드렸어. 할머니는 잠시 기대했지. 생일을 기억했나? 눈물을 알아챘나? 하지만 경호가 내민 건 시골집 명의 이전 동의서였어. 엄마, 그 집 안 쓰신다 했잖아요. 민정 부모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단호히 웃으셨어. 생각해볼게.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 자신에게도 단단한 뿌리가 있다는 걸. 그날 밤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 민정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지. 어머님도 이제 어머님만의 공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요양원 얘기까지 꺼냈어. 가스불도 안 끄시고 애들이 무서워해요. 지혜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꽉 쥐었지만
화도 눈물도 내지 않으셨어. 대신 새벽 4시 모두 잠든 사이 작은 여행 가방에 짐을 쌌어. 결혼 반지, 어머니의 묵주,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노트를 넣었지. 문을 닫고 나왔을 때 찰칵 소리만 났어. 거리는 안개로 젖어 있었고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어. 지하도에서 노트를 펼쳤지. 한수진이라는 이름에 눈이 멈췄어. 오래전 세상이 차가울 때 손을 내밀었던 여자였지. 날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며 할머니는 전화했어. 새벽 비가 내리는 지하도에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한수진의 딸이었지.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지혜 어머님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손 내밀어준 분이라고. 할머니는 따뜻한 식당으로 초대받았어. 육수 냄새, 트로트 음악이 흐르는 그곳에서 수진이 말했지. 위층에 빈 방이 있어요. 계세요. 할머니는 목이 메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 그 방에서 짐을 풀고 노트를 다시 펼쳤지. 빨간 펜으로 적힌 이름, 배정식. 15년 전 할머니가 거금을 빌려줬던 부동산 개발자였어. 그는 성공했고 이제 인천 재개발 지역을 소유한 거물이었지. 할머니는 전화했어. 배정식 변호사님, 지혜예요.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 이틀 뒤 찻집에서 배정식을 만났어. 그때 약속, 진심이었나요? 하자 그가 진심이었습니다라고 답했지. 할머니는 부동산 등기 자료와 합법적인 거래를 요청했어. 시골집을 넘기겠지만 누구도 예상 못할 이름으로요. 배정식은 눈썹을 치켰지만 고개를 끄덕였지. 계획이 있으신 것 같네요. 할머니는 내 존엄을 되찾는 거예요 라고 했어. 그날 밤 수진이 물었지. 소송하시려는 건가요? 할머니는 소송은 그들이 하게 둘 거야. 세상이 그들의 민낯을 보게 할 거야 라고 했지.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어. 넌 우리 삶의 중심이었어 라는 말이 힘을 줬지. 민정과 경호의 집은 흔들렸어. 민정은 어머니 어디 계신 거야? 하며 화냈지만 우편함에 온 편지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 시골집 소유권이 이전됐고 요양원 등록 이력이 있는 가족은 상속을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지. 완벽한 법적 함정이었어. 지혜 할머니는 지역 행사에서 문 여사를 만났어.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하며 조용히 말했지. 그 말이 동네에 퍼졌어. 민정이 보냈던 음성 메시지. 나이 많고 정신 왔다 갔다 해요 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돌았지. 민정은 지가 날 악마로 만들었어 라며 화냈지만 경호는 조용히 말했어. 엄마가 전세금도 도와주셨어. 그때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 민정은 얼어붙었어. 지혜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 화는 좋은 것도 태워버려. 그래서 전략을 택했지. 손녀에게 편지를 썼어.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민정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불안해했어. 경호는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속죄하듯 했어. 어느 날 손녀의 화상 통화가 왔어. 할머니, 귤을 꽃처럼 까는 법 배웠어요. 할머니는 웃으셨어. 참 예쁘구나. 그 미소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거였어. 지혜 할머니는 바닷가 오두막으로 갔어. 그곳에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들꽃을 꽂으며 자신을 되찾았지. 손녀의 편지가 도착했어. 할머니 이야기를 해요. 궁금하대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 고통이 아니라 해방감에서 나온 눈물이야. 우리 손주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할아버지는 지혜 할머니를 통해 배웠어. 침묵이 평화가 아니라 감옥일 때가 있다는 걸. 그리고 용기를 내서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손주들도 살면서 가시밭을 만나면 단단한 뿌리를 기억하렴. 사랑과 진실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 들려줄게.